네, 지난주에 이어서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100회 특집 2주년 특집 묶어서 오늘의 102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함께하고 있는 DJ 뾰, 케이팝 오타쿠학과 DJ였고 지금은 케이팝 포 플래닛의 활동가로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지난주 101회 방송은 기후위기와 이렇게 이제 뾰님이 활동하시는 케이팝 플래닛의 케이팝 이야기, 그다음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많이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크보풀 프로야구 이야기를 묶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최근에 이 케이팝풀에 경사가 있었어요. 경사가 있었는데 그거 자랑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올해 정말 뿌듯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2023년 올해의 여성, BBC 선정 2023년 올해의 여성에 저희 K-pop 플래닛의 이다영 캠페이너가 선정이 됐다는 일이에요. 저는 사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뿌듯했다는 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뿌듯했냐면요. 이게 이다영 캠페이너가 선정이 됐지만 사실상 이거는 모든 K-pop 팬들이 선정된 것이다 라고 저희끼리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 K-pop 플래닛의 활동이 정말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동참해주고 참여해주시는 모든 K-pop 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K-pop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바람을 만든 거는 K-pop 팬들 덕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모든 K-pop 팬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같은 K-pop 팬으로서 너무 뿌듯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지금 이 이다영 캠페이너가 이제 선정된 이야기가 저는 K-pop 플래닛 인스타에서 먼저 봤는데 제 다른 K-팝에 관심 없어하는 지인분들의 SNS에서도 그걸 봤어요. 진짜요? 네, 여성분들. 근데 이제 기후위기에 관심이 좀 있으신 여성분들 이런 페이스북으로 이제 많이 퍼오셨대요. 솔직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솔직히 우리나라는 많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딱 있는 거 보고 심지어 좀 연배도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그 제가 봤던 분들이. 그래서 되게 이렇게 퍼진다는 게 더더욱 너무 좋다. 감사하네요. 너무.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부분 있잖아요. 사실 이제 물론 상은 한 명이 받았으나 그 것에 대해서 케이팝 팬들이 같이 사실 상을 받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케이팝 플래닛도 그렇고 케이팝풀도 그렇고 크보풀도 그렇고 둘 다 인스타그램으로 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영어로 이제 케이팝 숫자 4 여기 앞에 지금 로고 있습니다만 숫자 4 플래닛 이렇게 치시면 쉽게 찾으실 거 있고요. 저희는 KBO4 플래닛입니다.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글로 크보풀 치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관심 있으시는데 이렇게 팔로우 하셔가지고 앞으로 또 이제 뭐 캠페인들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저희 크보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서울환경운동연합 쓰레기 어택 그 지원 사업을 받아서 몇 가지 이제 활동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 활동들을 하면서 또 많은 야구 팬들 분들과 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관심 있는 팬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그 11월 말에 또 그 쓰레기 어택 사업 그 공유회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환경연합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그 발표한 자료도 들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은 활동한 내용들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케이팝 플래닛과는 좀 다른 게 단위가 저희가 훨씬 아무래도 작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활동가 개념으로 해주시는 멤버들의 이름을 크보풀 베테랑이라고 부르고요. 저는 이제 베테랑 멤버는 아니고 루키라고 해서 일종의 좀 지직으로 그래서 함께하는 캠페이너 같은 느낌. 그래서 의견 공유도 하지만 그래서 사실 그 등급을 나눴다기보다는 약간 할 일의 어떤 중요성이 서로 좀 다를 뿐이 저희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멤버들 합류하는 것도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하거든요. 환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두 개 인스타그램 채널 팔로우 여러분들 다들 하시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인스타그램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컨텐츠를 사실 다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역시 케이팝풀이 이 파워가 활동 파워가 물론 이제 우리 뼈님처럼 그만큼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지만은 자 케이팝풀이 앞으로 또 어떤 활동할지 되게 기대되고
저희 크보풀 같은 경우에도 좀 프로야구 이야기를 가지고 전 개인적으로는 프로야구를 매개로 해서 프로스포츠에 전반적으로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채널이 어떤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좀 사회가 변하는데 좀 함께 해주시렵니까? 그럽니까? 네, 사랑의 힘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우리 100일의 방송 마지막 들으시면 나오지만 뼈님이 말씀하셨던 이 덕질이 가지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기후위기 세상을 이 각박한 기후위기 세상 속에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100일의 방송은 또 다른 사랑의 힘에 대한 실제로 이 사랑의 힘이라고 이 책에 언급이 돼 있거든요. 책 대봉이의 일기 오해 소멸에서 올해 나온 만화책이고요.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뭐 책 소개할 때마다 항상 제가 뭐 먼저 시작하는 내용이죠.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표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오늘은 좀 앵글이 멀리 잡혀 있어가지고 잘 못 보시겠지만 이 대봉의 일기는 전체적으로 좀 주황색에 하얀색 바탕 톤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 보시면 한 치즈 고양이가 펜을 들고 열심히 뭔가를 쓰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맨 위에 제목이 대봉의 일기 위에 맨또롱 떳떳한 고냉이 많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 보시면 이 캣타워에 이 고양이들이 있고 아래 이제 강아지 2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책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 대봉이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전지적 고양이 시점에 대가족 제주살이 10년 일기장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딱 심플하게 책 소개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개둘, 고양이 둘, 인간 둘에서 고양이 넷, 인간 셋까지 시간을 달리는 다정다감 일상 관찰기라고 돼 있습니다. 만화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 읽는데도 저는 정말 금방 읽었거든요. 금방 읽고 다시 덮고 또 읽고 너무 재밌게 이렇게 읽었었는데 일단 제가 이 책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 이 뼈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뼈님한테 이 책 읽어보라고 제가 막 추천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또 이 책 어떠셨는지 좀 읽어보신 소감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일기라는 말에 너무 걸맞게 누군가의 일상을 약간 들여다보는 그런 친근감도 많이 느꼈고 그림에서 주는 그 몽글몽글함도 되게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 책을 읽었던 장소가 병원이었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스트레스 때문에 손에 습진이 엄청 많이 나서 피부과를 갔었는데 사실 병원이라는 곳이 그닥 또 막 약간 느낌이 좋진 않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서 이 책을 읽는데 굉장히 뭔가 몽글몽글한 감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좋았던 기억으로 남았어요, 이 책이. 다행입니다. 저도 고양이 집사지만 이제 우리 뼈님도 고양이 집사세요. 이게 파도라는 이름의 하얀 솜사탕 같은 고양이의 이제 언니로서 반려의 삶을 살고 계신데 이 파도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우리 사실 이제 그 내 새끼 자랑은 정말 끝이 없지만 내 아이돌과 내 농구 선수와 다 자랑하는 건 끝도 없죠. 시간이 끝도 없지만 우리 파도님의 매력 자랑도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파도랑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요. 제일 중요한 사건이 옥냥이라는 한 어린 새끼 고양이를 저희가 구조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저와 그 박나혜라는 친구랑 함께 구조를 해서 옥천 그 둔벙이라는 공간에서 같이 키웠던 순간인데 그때 임시보호를 하면서 고양이에 대한 그런 애정을 엄청 많이 갖게 됐거든요. 사실 저는 부끄럽게도 뭔가 길고양이 강아지를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길고양이다 강아지다 이 정도에서 끝이었는데 그 애를 진짜 보호하고 이 애를 입양을 보내면서 여기서 동물이 주는 그런 뭔가 감정을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옥냥이를 보내면서 지나가는 길고양이마다 너무 다 옥냥이 같으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밥도 뭔가 같이 간식도 사면서 간식도 주게 되는 거였는데 하필 딱 그런 시기에 파도가 이제 유기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둔벙에서 그래서 길고양이 밥 주는 데에서 밥을 먹는데 사람들끼리 쟤는 누가 봐도 버려졌다. 그쵸. 왜냐면은 누가 봐도 품종묘고 그쵸. 품종묘죠. 그리고 사람한테 어쨌든 경계는 하지만 사람을 뭔가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 보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시기가 맞물려서 사람들이랑 되게 많은 상의랑 저도 혼자 고민하고 가족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구조를 하자 해서 구조해서 지금 파도와 함께 산 지 거의 1년 반, 1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파도 매력. 파도는 진짜 이뻐요. 파도는 미묘의 정석이고 파도는 정말 배려심이 넘쳐요. 저는 사실 그렇게 넘쳐요. 파도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파도는 제가 어딘가에 있으면은 막 밟고 가기도 하는데 적당히 다리를 밟고 제가 있는 공간은 그냥 옆에 있어요. 막 제 자리를 막 비켜 이렇게도 하지 않고 제 나름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를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게 티가 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매력 포인트랍니다. 너무, 한없이 퍼주는 이런 사랑. 맞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사실 이 1, 2부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의 힘이거든요. 진짜. 다 묶어서 사랑의 힘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조그만 사랑이라도 결국 세상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살기 좋게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첫 번째 노래로 우리 그 신하나 작가님이 두 곡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곡은 대봉 작가님의 신청곡 버전으로 주셨어요. 이병우님의 머플리와 나는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라는 곡인데요. 이 책에 보시면 이제 그 강아지 두 마리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이 어릴 적 개누나 빙고가 좋아해서 자주 듣던 추억의 기타 연주곡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라고 대봉 작가님이 추천해주신 이유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병우님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타리스트보다는 음악 감독으로 더 알고 있고 오늘 들려드릴 이 곡이 찾아보니까 1989년 1집 앨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의 수록곡이더라고요. 이병호 감독님이 최근은 좀 한 10년 정도는 음악 감독을 안 하고 기타리스트로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이전의 활동으로는 뭐 마리 이야기, 장화홍련, 괴물, 마더, 해운대, 관상, 국제시장 등 되게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색깔의 영화 음악을 하셨고 개인적으로 저는 마리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여기도 고양이가 나와요. 젖소 고양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이 마리 이야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안 보셨으면 특히 이병우 음악 감독님의 음악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인데 또 나레이션 하셨던 배우분들도 여러분이 다 웬만하면 아실 만한 좀 유명 배우님들이 참여를 하셨던 이성관 감독님 애니메이션인데 꼭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 저도 내년쯤에 한번 영화 소개할 때 마리 이야기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대봉 작가님이 신청해 주신 곡 이병우님의 머플리와 나는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대봉 작가님이 골라주신 곡입니다. 네, 이병우의 머플리와 나는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신현아 작가님이 원래 서울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제주도로 귀촌을 하셔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맨또롱 떳떳한 고냉이 많아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제주어 책에 제주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저는 또 그 얘기를 안 했네. 이 책의 매력, 책 표지의 매력 중에 하나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대봉 작가님이 이렇게 글을 펜을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살짝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이렇게 대봉 작가님의 여러 풍경들이 이렇게 아마 에폭시라고 부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만져보면 알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봉 이렇게 보면 대봉님이 그냥 그리는 거지만 살짝 이렇게 틀어서 보시면 대봉님의 어떤 일상이기도 하고 그림으로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배경에 이렇게 두둥실 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되게 더 이 책이 매력 있게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좀 개인적으로 좀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라던가 뭐 공감했다거나 좀 그런 에피소드 꼭지가 뼈님한테는 어떤 거였나요? 저는 존재감이라는 에피소드였는데요. 이게 네. 뭐냐면 사람이 잘 때 이렇게 양팔을 쭉 양옆으로 두고 다리를 약간 45도 각도로 이렇게 벌리고 자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고양이들이 네. 이 다리 사이로 네. 딱 들어야 되나요? 네,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자다 보면은 네. 누군가 내 다리 사이에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은 진짜 수많은 긴장이 되거든요. 내가 약간이라도 움직이면은 얘가 네.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그래서 막 이렇게 다리를 움직일 때도 조심히 고양이를 피해서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피하는 것들인데 이 에피소드는 그랬던 사람이 고양이가 없어도 잘 때 다리를 올릴 때 엄청 조심히 올리고 자세를 바꾸는 것들이 너무 제 일상이랑 너무 똑같아서 공감이 엄청 갔었어요. 진짜 이거 진짜 완전 현실 집사 만화. 현실 얘기. 네. 집사 현실 만화 이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113페이지에 있는 캡 로직이라고 해서 고양이의 어떻게 보면 루틴이라고나 하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금봉이라는 고양이의 이제 예시를 읽어드리면 1. 인간에게 쓰다듬을 받아야겠다. 2. 갑자기 서랍장을 조사한다. 3. 쭉 피고 갑자기 기지개를 편다. 4. 침대 위로 뿅. 집사가 있지만 일부러 다른 곳을 봅니다. 5. 여기인지 몰랐는데 반갑가는 듯이 다가감.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거냐. 미야옹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끌죠. 그러면 집사는 녹아요. 그러면은 막 세상 수입 막 비벼주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집사가 좀 일어나서 아유 귀여워 금봉이 왔어. 예, 아가 나오기 전에 이미 고양이 사라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고양이 양반양인데 저희 집 고양이들도 좀 이런 고양이가 있고 아닌 고양이가 있고 좀 나뉘긴 하는데 이런 어떤 캔 로직 그러니까 고양이들의 어떤 원칙, 논리 뭐 이런 것들 이게 너무 공감이 가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재밌었고 특히 이게 좋았어요. 공통점 고양이들은 인간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 더 만족한다. 전 진짜 이거 빵 터졌거든요.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뭐 강아지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반려동물과는 제일 큰 차이점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격공감하면서 전 개인적으로 좀 읽었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모 출판사 그 마케터 분이 그 다음에 준비하시는 책이 이제 고양이 관련 책이래요. 근데 뭐 이렇게 자기가 강아지 집사인데 고양이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본인이 반려를 하지 못해서 좀 고양이와 관련된 좀 정보를 얻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올리셨길래 근데 그게 너무 막연하죠. 사실 고양이에 대한 정보 이런 너무 막연해서 이게 막 설명이 제가 이제 원래 좀 친분이 있던 출판사여서 그러면 그게 좀 너무 막연한데 좀 어떤 거를 원하시는 건지 좀 좁혀주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길래 그래서 뭐 이래저래 설명을 해드리면서 좀 어떤 사이트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 이러면서 결국 제가 얘기를 했던 건 결국 고양이가 하는 행동들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맞아. 거면 된 거라고. 맞다. 굳이 해석할 필요 없다고. 그런데 그분이 이게 너무 중요한 지점인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 집사들이 좀 어떤 잘 모르는 그런 부분, 좀 고양이와는 확실히 좀 이게 다른 것 같다라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 자체로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 네. 친구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네. 어디를 갔는데 고양이가 있었어요. 근데 네. 고양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오. 저한테 네. 왜 우는 거야? 저거 왜 하는 거야? 물어보는데 네. 저는 네.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몰라, 그냥 그런 거 없어. 쟤네 원래 저래.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맞아. 생각한다는 건 집사가 이상한 겁니다. 어. 집사의 자세가 아니에요. 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네. 울면 우나 보다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저 하나 더 너무 좋았던 에피소드가 네네. 고양이가 물 마실 때 숨을 참아야 하는 것은 국룰임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 근데 이거 진짜 국룰이에요. 진짜 저는 막 물 마실 때 호들갑은 안 떨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물 마시고 나서 칭찬 같은 건 안 해줘요. 네. 왜냐면은 칭찬을 해주면은 네. 혹시나 더 안 마시게 될까봐. 근데 그렇지만 애가 물 마실 때 최대한 가만히. 얘가 빨리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고양이 집사들은 정말 공감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만화책인 것 같고 고양이 집사가 아니셔도 저는 고양이의 매력.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고양이 본인이 반려는 못하고 음. 사진이나 영상으로 이렇게 대체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랜선 집사들이 많으신데 랜선 집사 분들이 내지는 본인이 좀 고양이 집사가 되고 싶지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될까? 이런 분들도 좀 가볍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책이 좀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양이들 시점으로 이야기도 하지만 주변 인간들과 다른 뭐 멍멍이나 이런 동물들 이런 얘기도 간혹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이제 쌍둥이 엄마이신 집사가 이제 데리고 가는데 계속 이제 미양 멍막 하길래 애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이제 그 같이 타신 주민분이 고양이 아니냐고 깍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셨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여기에서 저는 이 대봉이 얘기 보면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인간들의 이미지를 예전에 졸라맨이라는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지 알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굉장히 최대한 심플하게 그냥 둥근 머리, 몸통, 팔, 다리로만 표현했던 그런 정도의 이렇게 인간을 디테일하게 표현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고양이 입장에서 집사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는 원래 이제 인간을 집사를 볼 때 사냥 못하고 등치 큰 고양이로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좀 귀찮아도 좀 사냥도 좀 해줘야 되고 저런 거 뛰어넘을지도 모르고 뭐 이런 존재인 거죠, 집사가. 귀여워. 네, 그런데 그런 어떤 고양이의 심리를 이 심플한 인간의 어떤 표정들로 굉장히 잘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읽는 게 이 책가 너무 좋다. 제 작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졸라맨 같은 이 인간을 그린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제주도 방언도 많고 그림에서 이제 제주도 특유의 뭐 현무암 돌담 같은 풍경들도 담겨 있거든요. 사실 이제 방언 중에 이게 방언으로 이제 제주도 출신 고양이들이 제주도 방언을 쓰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공이가 이렇게 뭐 울아방이 나 있지도 못해. 울아방이 나 이띠 땅 보민 방법이 이실 거랬요. 오라만 거기 지낼만 하올까? 이게 아래에 또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아빠가 나 여기 있다 보면 방법이 있을 거라 했어요. 오빠 거기 지낼만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번역이 이제 작게 돼 있는데 제가 옥천에 와서도 느끼지만 확실히 이제 대도시에 거주하는 동네 고양이들이랑 이 시골 농촌에 거주하는 동네 고양이는 좀 여러모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뼈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또 반대 케이스거든요. 저는 완전 대도시 출신이고 뼈님 같은 경우에서 옥천에서 이제 성장을 했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대학생 이후로는 이제 도시에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신 케이스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저 사실 이 질문을 듣고 네. 궁금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 왜냐면 저는 잘 못 느끼시는구나. 네, 왜냐면 전 도시에 있었을 때는 옥냥이를 만나기 전이어서 그렇게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없었구나. 아예 시각이 없었군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길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후에 고양이를 만났을 때 생각해보면 제가 느낀 건 뭔가 묘하게 도시 고양이들은 어쨌든 차나 네, 그렇죠. 사람들의
피해서 가야 돼서 조금 더 위태로운 모습이 있긴 하다 이 생각은 했어요. 맞아요. 사실 그런 환경적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양이들을 대표적으로 가장 잘 모시는 나라들, 뭐 터키 같은 나라들이나 이런 풍경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고양이들이 널브러져 있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대도시에서 만나는 고양이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널브러지는 경우가 잘 없죠. 맞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로드킬이라던가 뭐 공사 현장이라던가 여러 그런 안전을 위협받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움츠러 들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사실 오히려 너무 이미지가 박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금부천에서 고양이들 밥을 주다 보면 나른하게 막 있고 그런 거 보면 고양이가 왜 저래라는 방식이에요. 반응이. 근데 사실 고양이는 원래 그런 존재인데 오히려 어떤 도시의 상황들 그리고 소위 이제 나쁜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죠. 도둑고양이라는 말처럼. 그러니까 전후가 바뀐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전후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대도시에 있을 때에 비해서 확실히 옥천에 와서 동네 고양이들을 만나고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이 훨씬 편하다는 걸 느끼고, 특히 대도시는 길고양이라는 표현을 이제 이게 국어 대사전에 있습니다. 예, 이제 바뀌었습니다. 길고양이라고 있는데 대도시에 있는 고양이들 길고양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 이 옥천에서 만나는 고양이들 오히려 길고양이보다는 동네 고양이라는 표현이 확실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오히려 주민분들이 좀 더 뭐 쟤들의 어떤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고양이 엄마 어디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로 뭔가 상황들을 아시고, 예, 막 굳이 사료를 주거나 이렇게 보살피지 않지만 그들이 일상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저는 대도시랑 농촌은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다르다라는 걸 좀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읽으시면서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 책을 뼈님께 추천해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이제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BTS 팬인 이신 신현아 작가님의 BTS 덕질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 읽으시면서 사실 저는 그 아이돌 팬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한 농구 선수의 열렬한 팬으로서 그리고 뭐 프로 스포츠 덕질러로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저는 좀 읽었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진짜 너무 공감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요. 늦덕은 빈틈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대요. 왜냐면 밀린 떡밥이 많으니까. 이거는 저는 솔직히 늦덕만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는 덕질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회의, 허무로부터 유유자적한 도피처도 되어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덕질은 인류에 도움이 된대요. 맞아. 그래서 이게 너무 저랑 비슷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공감해서 맞다 이러면서 봤어요. 그 멘트가 그 아까 K-pop 플래닛 얘기하실 때랑 딱 저는 연결된다라고 느꼈었거든요. 맞아요. 들으면서.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현장을 돌아다니고 이런 거 못해서 저는 경기를 주로 중계로 보는데 직관 요즘 보면은 그런 경기를 직관을 다 가시고 다 촬영을 하시고 세상에 그러는 분들을 보면 진짜 너무 대단하다라고 느끼죠. 전 진짜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제 힘들어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가님께 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봉이의 이야기에서 조금 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작가님께 왜 이거를 넣으셨냐고 그때 여쭤봤을 때 대봉이의 얘기를 이제 원래 이걸 인스타에 먼저 연재를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때 할 때 이따금 대봉이 누나의 방탄 덕질기를 올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질할 때 늘 대봉이랑 같이 있어서 입덕도 같이 했다는. 저 이 말이 너무너무 와닿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제가 좋아하는 그 농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농구 선수의 별명이 제 넷째 고양이 이름이거든요. 브론코라고. 실제로 그 선수가 그 이제 제 전주에서 이제 구조된 고양인데 전주 구단의 주장일 때 마침 이제 그 데려오게 된 거였었고, 실제로 이 친구가 공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고 농구 보는 걸 좋아해요. 우와. 농구를 봐요. 다른 스포츠는 안 보는데 농구는 봐요. 우와. 그러니까 아마 이게 호흡이 빠르고 이래서 아마 좋은가 봐요. 그 친구는. 그래서 같이 농구를 종종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덕질할 때 늘 대봉이랑 같이 있어서 입덕도 같이 했다는. 어떻게 보면 집사 관점이 아니면 아니 무슨 고양이가 무슨 뭐 아이돌한테 뭐 덕질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집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내 뭔가 같이 해주는
나의 반려로서 맞아요. 같이 덕질도 해주고 네, 이런 존재로서 저는 이 멘트가 굉장히 와닿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 저는 그런 감정과 정서가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 고양이를 반려하는 어떤 집사의 삶도 그렇고 아이돌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 결국은 무엇을 바라지 않으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사랑이 아닐까 전 좀 생각을 하는데 집사와 덕후의 삶, 뭐 뼈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동시에 하고 있는 삶인데 그리고 의외로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네, 보면 맞아요. 네, 이 두 가지가 가지는 매력 또는 나의 삶에 주는 영향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게 진짜 오늘 이 라디오의 주제 사랑의 힘과 너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핵심입니다. 진짜 핵심. 사실 제 인생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 삶에 주는 영향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덕질로 인해서 세상 주변에 모든 게 좀 더 눈에 잘 들어와요. 제가 길고양이를 관심도 없었지만 고양이를 반려를 함으로써 길에 있는 고양이를 보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또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그 아이돌이 좋아하는 무언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세상이 넓어지고 막 그렇게 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넓어지는 게 참 생활을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덕질을 하면서 감정에 대한 풍요로움을 진짜 많이 느꼈어요. 사실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도 있고 그리고 분노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그쵸. 것들이 참 인생에서 겪을 수 없는 감정들을 많이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러면 신은아 작가님이 신청해 주신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어거스트 D의 해금인데요. 이 어거스트 D가 방탄의 슈가 솔로 프로젝트명이 어거스트 D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어거스트 D라는 표현이 다운타운 슈가를 거꾸로 뒤집은 거고 여기서 이 다운타운이 D타운이네요. D타운을 그가 데뷔하기 전 대구 언더에서 활동하던 힙합 그룹의 이름이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얘기들을 살 때 사용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걸 추천해 주신 이유를 들어볼게요. 슈가이자 어거스트 D 민윤기구는 팬덤 사이에서 민애옹으로 불리며 인간 고양이 그 자체로 통하고 저의 최애 멤버입니다. 올해 발매된 D-Day 앨범의 타이틀곡 해금은 프로듀서로서의 기량과 고유한 색채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곡이고 랩을 정말 너무 잘해서요. 사실 제가 이거 읽는 거를 뼈님한테 시킬 것 같아. 이 덕질러에서의 느낌으로서 더 읽으시면 어울릴 거예요. 지성님 얘기할 때처럼. 네, 그랬는데 저도 이번에 이 어스트 D라는 프로젝트를 한 건 알고 있었는데 곡들은 이번에 마침 처음 들었거든요. 진짜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듣고 오겠습니다. 신현아 작가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어거스트 D의 해금. Yeah. Okay. Yeah. 이 노래는 해금. Yeah. 올라타봐 지금. Yeah. 복잡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Yeah. 이 노래는 해금. Yeah. 올라타봐 지금. Yeah. 복잡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Yeah. 이 노래는 해금. Yeah. 올라타봐 지금. Yeah. 복잡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Yeah. 해석되는 자유. Yeah. 개소리는 out. Yeah. 표현들의 자유 어쩌면 누군가의 조금 달고 그도한 자유일런지 당신의 판단과 추측이 확실한 신념들이 있는지 당신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동일하다 믿는지 그렇다면 주저 말고 올라타봐 금지된 것들로부터 해봐 각자의 취향조차 이해들을 못하는 불행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이 노래는 금지된 것을 푸는 것뿐이지 허나 자유와 방종의 차이지만 부디 구분하길 yeah.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복잡되는 리듬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yeah. 올라타봐 지금 yeah. 복잡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yeah. 이 노래는 해금 yeah. 올라타봐 지금 yeah. 복잡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쏟아지는 정보들은 상상의 자유들을 근조시킨 가동시의 사상의 통일성을 원해 왜 내 머리 앞에 각종 오이즈는 눈을 가리고 이제는 생각에 좌우조차 범의 각종 논란들은 판단들의 혼란들을 야기시키고 또 쉴 틈 없이 생산되네
과연 너를 금지시킨 건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 자신 아닐까 자본의 노예 돈들의 노예 중고심과 편견 혐오의 노예 유튜브의 노예 플렉스의 노예 이기심과 탐욕이 미쳐나지내 눈 감으면 편해 모든 게 뻔해 이득에 따라서 뻔히 갈리는 견해 시기와 질투에 다들 말해놓은 둘이 먼해 서로가 서로에게 족쇄를 거는 것도 모른 채 정보의 쓰나미에서 쓸려 내려가지 말길 우린 자유와 방종의 차이지만 모두 구분하니 yeah.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복작되는 리듬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yeah. 올라타봐 지금 yeah. 복작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yeah. 이 노래는 해금 yeah. 올라타봐 지금 yeah. 복작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yeah. 이 노래는 해금 yeah. 올라타봐 지금 yeah. 복작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yeah. 이 노래는 해금 yeah. 올라타봐 지금 yeah. 복작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yeah. 네, 어거스트 D의 해금입니다. 전 사실 이 노래 이번에 처음 들어보고 나서 그러니까 뭐 앞에 이제 그 BTS 그 101회 저번 방송에서 마이크로 드롭도 해주셨지만 BTS의 어떤 초반 느낌이 이게 그 하고 싶어했던 힙합에 가까운 곡들을 연이어서 들을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번 방송 특집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좋았고 특히 좀 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딱 듣고 나서 뭐야 이러면서 다시 가사를 찾아보면서 이런 노래군 이러면서 민애옹님이라고 하시니 더 막 전 아미는 아닌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1주년 특집 때 우리 뼈님 때문에 NCT 드림에 조금 물론 이제 멤버들은 아직 이름을 덜 외웠습니다만은 NCT 드림에 좀 관심이 더 많아졌다면 이번에는 BTS에 대해서 좀 개개인에 대해서 저는 RM 이번에 솔로 앨범 나왔던 거는 방송에서도 틀었고 제가 따로 들었었는데 좀 다른 개개인의 이 군입대를 앞두면서 특히 했었던 예. 언제 와 그래도 한 번에 가니까 네 그렇죠 또 돌아온 날들이 더 기대되기도 하는데 올라날이 너무 멀었더라고요. 맞아요. 500 며칠이나 남았던데 아무튼 그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네 저도 음악들 좀 찾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봉이 일기에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이 멘트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75페이지에 있는데 고양이를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한 줌의 선의도 없이 나쁜 것도 아니고 고양이를 길에서 구조하고 입양하는 사람들 역시 악이라고는 하나 없는 순수한 선인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어쩌다 동물을 구매했더라도 그 다음 기회는 길 위에 보호소의 동물들에게 공평하게 줬으면 좋겠다. 보잘것없는 나의 근심에 비하면 우리 집의 고양이들이 알려준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인간 가족의 형태도 되게 다양해지고 있지만 반려동물도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이제 종류도 이제 되게 많잖아요. 요즘 파충류 뭐 이런 분들도 많고. 맞아요.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정책 속에서 비록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조금씩 비인간 동물들을 위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긴 한데요. 또 이제 구조된 고양이이기도 하잖아요. 파도가. 개인적으로 고양이 집사로서 뼈님이 바라보는 이런 정책이라던가 어떤 인식의 변화가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이 구조를 했을 때 그 약간 지원받지 못하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안에서 오롯이 혼자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그 중성화 수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정책이 좀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이건 사실 주제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고양이 집사에서는 좀 벗어나서 비인간 동물들로 좀 연결이 되는데 저는 반려고양이를 키우면서 동물들에 대한 그 관심이 엄청 커졌어요. 왜냐면은 파도는 고양인데 왜 이렇게 나의 집에서 사랑을 받는데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지? 예를 들어 소, 돼지, 공장식 축산을 하고 강제 교배를 당하고 약간 이렇게 식용을 위해 키워지는 개들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인간에게 귀여움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간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인간에 비해 힘이 없다는 이유로 뭔가 무차별하게 대해지는 그런 동물들에 엄청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진짜 우리가 공장식 축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사실 이 질문에서는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좋은 네. 부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결국 그것도 저는 사랑의 힘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이게 파도라는 한 고양이를 통해서 세상이 넓어지고, 예, 그다음에 아이돌들을 사랑하면서 또 세상이 넓어지고, 저처럼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 세상도 넓어지고, 예, 특히 이제 그러니까 그냥 뭐 펫샵에 입양하는 경우를 잘 모르시고 입양을 하는 경우가 보통은 많잖아요. 특히 품종묘, 품종견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보통 펫샵에서 데리고 오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반려하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빛나는 건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반려받지 못하는 존재가 좀 더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는 것, 이런 것들 좀 세상을 넓게 만드는 이 사랑의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저희가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102의 방송, 오늘은 책 대봉이의 얘기, 오해 소묘에서 오래 펴내신 신현아 작가님 글 그림에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인쇄해드렸던 그 보시면 글씨체가 다르잖아요. 이게 대봉의 일기 글씨체예요. 네, 제가 사실 이제 현아 작가님한테 말씀드릴 때, 근데 작가님 그 졸라맨 인간체도 너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씨체도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랬는데, 마침 이거를 글씨체를 내신 적이 있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작권을 작가님이 본인이 갖고 계셔서 저한테 흔쾌히 주셔가지고, 예, 실은 제가 이 글씨체를 쓰기 시작한 게 그때 주신 게 한 3개월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원고를 어느 폰트로 쓰느냐에 따라서 읽는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맞아요. 글씨체 하고 나서 확실히 좀 읽기가 수월해지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현아 작가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저희가 루카의 오키오키랜드가 시즌 때마다 썸네일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 다음 시즌 3 썸네일을 지금 현아 작가님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2024년 이제 1월 첫째 주 방송, 아마 1월 5일에 업로드 되겠죠. 그 방송부터 썸네일이 이제 새로운 걸로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인데, 저희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유튜브 썸네일 바뀔 예정이니까 현아 작가님의 작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1주년 특집 때 출연해 주시고 1년 후에 다시 출연을 해 주셨고,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해 주셨는데, 오늘 사실 이제 녹음 시작하기 전에 소감에 대해서 벌써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신 게 있었는데, 오늘 녹음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라디오를 오기 전에 작년 영상을 복습해서 봤어요. 왜 그래요? 네. 그래서 1년 전에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 나는 네.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1년 전에 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네. 얘가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힘들다는 뉘앙스를 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긴 했죠. 네. 맞아요. 네.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또 대본을 받고 힘들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작년 영상을 보니까 더 내가 힘들었어요? 아니요, 왜 나는 네.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힘들다는 거에 좀 집중을 했을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이번 올 한 해는 도전을 진짜 많이 했구나 라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잡아야겠다 하고서는 대본을 완전 다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작년의 기록을 남겨주시고 저한테 생각에 전환을 준 루카의 오키오키랜드한테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너무 즐거웠고,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이 작년의 루카 오키오키랜드와 올해 루카 오키오키랜드 덕분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이제 지니님이 활동하시는 거를 이제 뭐 SNS로 계속 봤지만, 사실 그렇게 인도네시아로 건너가서 영어가 안 되는데 가서 무작정 가는 것도 사실 어떤 두려운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데서 오히려 거기 계신 분들에게 오히려 본인이 미안했다라는 그 감정이 저는 되게 아까 전에 100일의 방송 녹음할 때 좀 살짝 울컥했었거든요.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내년이 또 어떠실지도 되게 기대되고, 뭐 3주년 네. 특집에 꼭 와주시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꼭 초대해 주세요. 또 어떤 얘기를 갖고 오실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넣은 게 2024년에 뼈는 또 어떻게 성장해 있을지, 즐거운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개인의 내년에 바라는 소원 있으신지
또 궁금하고 우리 방송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소원은요. 영어 실력 항상. 너무 TMI. 정말 영어 실력이 사실 빨리는 안 되겠지만 노력하고 있고 사실 올 한 해는 그 K-pop 플래닛을 적응하기 위한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영어가 많이 늘지는 못했어요. 근데 또 올 한 해, 내년 한 해는 조금 더 집중해서 영어를 더 배우고 친구들 그 활동가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더 좋은 캠페인을 펼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고 한 가지는 K-pop 측면에서는 이 산업계에 진짜 친환경 바람이 좀 야심차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거 또 하나는 덕질을 좀 네. 오래오래 더 하고 싶다. 왜냐면 최근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빠지기 때문에 트위터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대로 덕질을 그만둘 수 없는데 나 계속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NCT 드림이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들이 내년에도 앨범도 꾸준하게 내고 폭력적 컴백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라는 소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NCT 드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그 NCT 드림에 나왔던 그 나 혼자 산다 나왔던 런쥔이 네, 그분 마인드가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NCT 드림의 그런 어떤 청춘에 관한 그런 곡들을 들으면서 네. 이런 멤버들이 뭐 아까 전에 이제 저희 이유리님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아이돌이라는 구조 자체는 이제 저는 연예인들하고 좀 일을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젊은 시절 해봤지만 그냥 확실히 이제 기획사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행동에 있어서 제지당하고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시기에 저 사람은 저런가 봐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BTS처럼 되게 입체적으로 자신을 보여줄 수 있게 기획사에서 배려를 하는 곳이 사실 정말 0.00001%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잘 없고 아이돌들이나 뭐 뮤지션, 연예인들이 기획사를 어떤 곳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제가 하이웨이 스타라고 해서 지난 앨범도 소개를 해드리지만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획사를 좀 잘못 만나가지고 앨범을 한동안 못 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참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문제 중에 하나 악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너무 심각한데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군들한테는 다 구단의 멘탈 코치라고 해서 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 해설위원님이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요즘 특히 오히려 어리고 저연차인 선수일수록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연예인들의 아티스트들을 바라볼 때 되게 단편적으로 보지 마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그들도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자신들의 꿈이 있을 텐데 이효리님처럼 어느 정도 본인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성장했을 때 분명히 그분들의 색깔들이 저는 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젊은 아이돌들, 아티스트들도 좀 더 사랑의 눈으로 저는 좀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겸사겸사 마무리하면서 해보게 됩니다. 너무 맞습니다. 요즘에 SNS가 또 자극적으로 그렇죠. 조회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기사도 그렇고.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카드 뉴스를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항상 땡땡이 논란되는 이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악플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정말 나쁜 말 안 하고 그냥 좋은 것만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엔딩곡으로는 우리 오해 소녀의 지우 편집자님, 이 지우님 같은 경우에도 다묘를 모시고 계시는 이제 14시인데요. 고르신 신청곡 아이브의 마디 들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우 편집자님이 이제 제가 오해 소녀 책 3번째인가 아마 제일 많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제일 많이 책을 구입하고 선물하는 브랜드가 작년 알라딘에서 보니까 제가 오해 소녀에서 제일 많이 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해 소녀 책 추천곡 받으면서 제일 신나하신 답변을 받았어요. 느낌상. 네, 제가 추천 이유 읽어드릴게요. 저희 송호지의 추천곡 전해드립니다. 송호지는 대봉이를 쏙 빼닮아 마치 남매 같은 저희 5째 야옹인데요. 성격은 대봉이보다 수봉이를 더 닮았고 은은히 돌아있는 터라 도른이라고 더 많이 부르고요. 아이돌 중에 저희 송도른이와 눈빛이 똑같은 아이브의 안효진을 정말 합니다. 이 안효진이 또 대전 또 맞아요.
예, 대전 맞아요. 대표 아이돌로서 또 많이 사랑받죠. 예. 네, 눈이 은은하게 돌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곡은 송도르니의 주제가 아이브의 바디입니다. 마치 라이크 대봉이 일기 같은 야옹이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곡이에요. 주옥 같은 가사 좀 보세요. 뛰어놀래 시끄럽게 다채로운 매력 수많은 변치기에 더 빛을 발하지 생각할 시간을 저지르는 게 마인 모토 나는 없어 거기 이미 어차피 못 찾을 테니 뮤비도 추천드립니다. 정말로 고양이가 잔뜩 나오니까요. 네, 안 그래도 이 글을 읽고 제가 어제 우와. 원고 마감하기 전에 아이브 바디의 뮤직비디오로 원고 마감을 했다는 진짜 고양이들이 많이 맞아요. 나오고 매력들이 이렇게 특히 이제 그 고양이 게 주둥이 이렇게 클로즈업하고 이럴 때 막 맞아요. 진짜 베디의 주역이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긴 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3주년 특집 때 또 어떤 모습으로 뵐 수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되는 네. 우리 K-pop 플래닛의 DJ 뼈님 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아, K-pop 플래닛의 DJ 표? 그냥 뼈? 네, 하여튼 뼈. 네. 네, 와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저희 100회 그리고 2주년 특집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책 네. 대봉이의 일기도 많이 구입하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히 이제 작가님이 제주도에 계시니까 이 제주도에서 또 관련해서 멋진 프로젝트들도 또 아름아름 신현아 작가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여기 이제 저희 앞에 로고 놔뒀지만 K-pop 플래닛과 크보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키오키 안녕.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I'm a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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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tty little risky Betty. 뭐든 절대로 되라지 catch me if you can.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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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없어 거기 이미 어차피 못 찾을 테니 catch me if you can. Nothing with the regulars. 내 뒤에는 bluebird runs. 더 솔직하게 말해줘. 착한 척은 지겨워. 우리 앞선 룰이 의미 없었어 굳이 유행이 돌고 돌아도 난 그 틀에 없어 이미. I wanna break, I wanna kick 뛰어놀래 시끄럽게 다채로 매력 수많은 변치 위에 또 빛을 발하지. 답답한 건 벗어 던져 고개 숙일 필요 없어. I'm a bad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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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tty little risky baddie. 뭐든 될 대로 되라지 catch me if you can. Bad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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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없어 거기 이미 어차피 못 찾을 테니 catch me if you can. And we pop like bubblegum. 내 판단을 믿어 난. 할 말도 많아 참 모자이크 없이 spit it out. 난 지가 일처럼 그 누구도 can bite me. 원한다면 come try me. 언젠 you're invited. 난 thriller, so villain. 생각할 시간에 저지르는 게 말 멀어. I'm a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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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tty little risky Betty. 뭐든 될 대로 되라지 catch me if you can.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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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서 내 길을 막지 가뿐히 날아올 테니 catch me if you can. I'm a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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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그리 바삐가니 뭐든 될 대로 되라지 catch me if you can.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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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없어 거기 이미 어차피 못 찾을 테니 catch me if you can. I'm a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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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그리 바삐가니 뭐든 될 대로 되라지 catch me if you can. B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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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앞서 거기 이미